안녕하십니까.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광주 전남지원 과장 차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채용정보입니다. 우리 원에 입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모집 분야와 채용 인원,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그리고 채용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점 및 우대사항, 그리고 이제 전형별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그 인력 구조로 보면은 이제 현재는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전산이나 경영, 그리고 이제 통계, 그리고 행정 등의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뭐 이 시간에 다루어 볼 내용은 축산물 품질평가직에 집중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우선 이제 공채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6급으로 임용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축산물 품질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교육 기간을 가지고 좀 일정 교육을 또 이수를 하고 몇 가지 평가에 좀 기준 점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그 이제 입사하고 나서 1, 2주 동안은 이제 본원에서 기본 소양하고 이제 뭐 주로 우리 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음, 이래서 그 뒤로 이제 1에서 3개월간은 이제 합숙을 하면서 충청북도에 있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소 그리고 이제 돼지 등급 판정 이제 하는 이제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남은 교육 기간에는 뭐 각 지역에 이제 지원에 이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적응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음, 축산물 품질 평가직의 주요 업무를 좀 살펴보면은 신규 직원 6개월간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사 양성 교육을 이제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뭐 기본적인 소돼지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거 외에도 이제 또 닭이나 또 계란, 오리, 뭐 벌꿀, 뭐 말고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축종이 있지만은 이러한 축종들을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또 다른 이제 또 별도의 양성 교육을 또 이수하셔야지만 이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등급 판정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또 위생 및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이력을 추적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축산물 이력제 그런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력 신고에 대한 그러니까 업체나 그 관계자에 대한 이력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도축이 좀 이루어질 때 뭐 실효 채취 등을 이제 주로 업무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부의 이제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통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그 밖에 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뭐 그러한 부대 사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무지는 이제 전국 이제 각지에 퍼져 있는데 세종시에 이제 소재한 이제 본원하고 이제 전국을 10개의 시도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광주 전남 지원의 경우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느 지역인지 지원으로 이제 좀 근무지가 배정이 되는지는 이제 교육기간 이후에 이제 개인별 뭐 태도나 이제 교육 성적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희망 지역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지역 배정 이전에 이제 교육기간 중에 이제 태도나 이제 뭐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성적들이 많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40시간 그리고 이제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제 근무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좀 근무 시작 시간이 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좀 9시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축산업의 유통 구조상 좀 근무 시간이 좀 이르다는 것 그런 것이 좀 약간 큰 특이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근무 시작 시간이 좀 이르고 따라서 이제 근무 종료 시간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이르게 됩니다. 어, 근무 지역을 좀 선택을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 그리고 그 광주 전남 지역이 전부 이른 시간에만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축종에 따라 가지고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작업장은 또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초임의 경우 이제 약 한 연간 2,800만 원 내외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이제 명절에 이제 지급되는 효도 휴가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음, 현재는 이제 초임 연봉이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근무 연수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좀 지급이 되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급되는 이제 성과금하고 또 이제 매달 이제 출장비 등이 좀 따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채용 인원을 살펴보자면은 2017년도부터 상하반기 총 10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상반기 7명, 하반기 20명 채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만 이제 40명이 채용이 되었고, 2020년도 상반기에 9명,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19명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상반기 9명이 아니라 8명이네요. 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자면은 이제 하반기에 많이 뽑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여기서 그 말씀드린 내용은 축산물 품질평가직에 하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이제 전산, 경영, 뭐 통계, 그리고 행정 등의 이제 채용 인원은 따로 또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응시 자격을 보자면은 이제 전문 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이제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어학 성적이 아래 해당하는 그쵸 뭐이 토익이라든지 토플, 탭스 뭐 이러한 사항에 따라 가지고 기준 점수 이상인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결과 합격인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육색이나 지방색 같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좀 등급 판정을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색각 이상자는 불합격 처리됨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 시험에는 응시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따로 채용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채용 절차는 입사 지원, 서류 전형이라고도 하죠. 필기 시험, 그리고 이제 면접하고 이제 신체 검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입사 지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입사 지원, 즉 이제 서류 전형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류 전형을 통해 합격된 인원은 최종 합격자의 4배수가 됩니다. 여기서 선발 인원은 그 좀 채용 공고시마다 좀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를 하시고요. 서류 전형 이제 평가는 제출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해가지고 입사 지원서는 이제 적격인지 아니면 부적격인지만 판단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절차는 이제 필기시험인데요. 필기시험에서 합격이 되는 인원수는 채용 인원의 2배수로 좀 줄어듭니다. 크게 이제 인성검사, 직업 기초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렇게 이제 3가지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인성검사는 이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만 판단을 하고 인성검사 적격자 중에서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이제 40점 이상인 사람을 또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축산학개론, 식육학, 그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 각 과목당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최소 이제 40점 이상, 그리고 이제 3개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과 신체 검사입니다. 면접은 그 필기시험 절차에서 합격된 인원에 한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상황 부여에 따른 행동과 이제 또 경험에 기반한 내용을 주로 이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60점 이상인 사람이 그 합격자 기준에 충족이 되게 되고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면은 합격했을 때 이제 적합자로 선정이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은 이제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필기시험 절차에서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 3과목 그것에 점수하고 면접 점수를 50대 50, 그러니까 50점, 50점,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합산한 결과가 그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고 이제 면접을 합산한 이제 점수가 이제 만약에 이제 동점자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우선시하고 또 이마저도 동등한 점수라면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고득점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동점 상황이라면은 면접 항목 중에 인성 및 적성,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 및 일반 교양, 창의력, 의지력, 이러한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직원 채용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제 면접 평점이 만약에 60점 이상이더라도 면접위원 전원이 이제 그 심사 항목이 있어요. 그 심사 항목 중에 같은 이제 항목에 대해서 분량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 분량에 대한 기준은 조금 후에 이제 팁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선발 인원을 제외한 후 순위자는 이제 전원 차 순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되고 난 뒤에 이제 임용 포기를 하거나 뭐 퇴사자 등의 이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차순위로 임용이 되고, 임용 유효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내용은 가점과 우대사항이며, 또 따로 전형별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점 사항에는 매년 이제 우리 원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품질 평가 대회하고 대학생 가치 드림 프로그램에서 뭐 어떠한 상이라도 이제 상을 받았다면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만점에 2%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그 평가원에서 또 상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청년 인턴을 수료를 했다면은 이 또한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만점에 2%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청년 인턴의 이제 채용 공고상의 이제 근무 기간을 모두 이제 근무를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혹시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했다면은 인정이 불가함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세 번째, 이 사항은 좀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1급 자격증이 있다면은 이제 이것도 서류 전형에서 만점에 2%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내용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은 서류 전형에서만 이제 유효를 하게 되며 중복이 없다, 중복이 안 되고 뭐 한 개만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장애인과 취업 지원 대상자는 모든 전형 단계마다 만점에 5% 이상 적용이 되며 뭐 이 두 가지 또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는 합격 인원 비율이 24%에 미달할 경우에 합격선 마이너스 3점 이내의 이전 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만큼 추가 합격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아두실 내용은 이제 적용 단계가 이제 전형 단계별 적용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 뭐 면접에서 이제 모두 적용이 됨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수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면접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우대됨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전형별로 팁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네,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좀 주로 자랑할 만한 성취한 것과 또 이를 위한 행동,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 경험,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또 유지한 경험,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제 남들하고 이제 차별화된 자신만의 역량,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된다면 직장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직업 윤리, 이러한 질문 등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이건 이제 따로 서류 심사표인데, 이전에 이제 질문에 쓰여진
질문에 대해 가지고 쓰여진 자기소개서는 이제 좀 이러한 심사표의 각 항목에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행동했는지, 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어떠하였는지, 또 이제 대인관계 분야에서는 신뢰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이제 가치관 또는 행동이 이제 적절한지, 뭐 조직 이해 분야에서는 이제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제 입사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지, 직업 윤리 분야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직업 윤리의 이해 정도하고 본인의 이제 가치관과 이제 결부된 표현을 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술을 했는지를 좀 주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아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뭐 채용 공고가 이제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 회사들의 좀 자기소개서 단골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미리 뽑아가지고 뼈대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준비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음, 다음으로는 이제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부터는 이제 직접 시험장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이제 좀 평가원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좀 머릿속이 그 하얘지더라고요. 이 부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시험을 볼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컨디션만큼은 최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 시작 시간이 오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날 저는 올라가지 않고 좀 전날 시험장 근처에서 숙박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좀 시험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제 혹시나 또 차가 밀릴 경우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좀 미리 좀 거리가 멀다면은 미리 전날 올라가가지고 좀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에 시험에 응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성검사와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보자면은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100문항에서 300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주로 이제 태도나 직업 윤리, 대인관계 능력과 뭐 또 이외로 또 인성 전반을 평가해가지고 적격인지 부적격자인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또 이는 기관에 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기 위한 전형으로 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실시하는 인성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만 해주신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 이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이제 농협 같은 공공기관의 이제 NCS 기출 문제하고 뭐 여러 사기업들이 있는데 이 여러 사기업도 이제 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 여러 사기업의 NCS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저의 경험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 방식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필기 전형에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부분입니다. 음, 과목은 이제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 미생물학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과목당 25문항씩 출제가 되어가지고 75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어가지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준비할 때 좀 굉장히 골치 아팠던 과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다 외우기보다는 좀 여러 권을 정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민문화사에서 발간한 축산학 개론하고 축산기사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어, 선진문화사에서 발간한 축산학 개론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좀 책 중에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읽기가 어려웠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가축사양학 1, 2도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부민문화사에 이제 축산학개론하고 축산기사에는 없던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그 핵심 가축 사양학하고 이제 핵심 가축 육종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핵심 가축 육종학은 사실 좀 그렇게 깊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것 또한은 이제 위에 이제 책들하고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식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문화사에서 발간한 식육과학 책을 좀 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책은 이제 원래는 이제 출판이 좀 중단되었다가 좀 2018년도에 최신화해가지고 다시 출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식육과학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번 정독을 하면서 하는 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입사하고 나서 좀 업무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은 또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써먹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이것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식육 처리 기능사 이제 필기책에 있는 그 회차별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선진문화사의 그 식육 육제품의 과학과 기술 그러한 책이 있는데 식육과학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 것들을 위주로 좀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축산식품 미생물학의 경우 이제 이게 제가 좀 공부할 때 가장 모호하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축산식품 미생물학은 좀 전문 서적이 많이 없는 편이고 또 분야 또한 이제 많이 접해보질 않아가지고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한문화사의 축산식품 미생물학이라는 서적을 주로 공부를 하였으며 음, 이 외로 이제 또 식육처리 기능사 이게 총 세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생에 해당하는 과목을 공부했던 것이 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것도 이제 제가 공부했던 책과 좀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실에는 이제 그 축산물 품질 평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이제 한 조로 이루어 가지고 다대다 식으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인사 지휘를 하실 한 명을 정해가지고 미리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져온 것은 이제 면접 평가표인데 주로 보는 기준은 용모 상태하고 뭐 그리고 창의력, 발전 가능성을 보고 뭐 이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또 전문 지식과 교양 상식 수준은 어떠한지 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질 등을 주로 심사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준비해 보신 분들도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상 질문들을 좀 많이 뽑아보고, 친구들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뭐 실전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하게끔 만들고요. 아마 그 필기시험 끝나고 면접일까지 한 3에서 4주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끝나고 준비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상 질문들에는 이제 우리 평가원의 사업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축산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이슈들을 자주 접해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품질평가원 채용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입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